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중 7만 7천 달러를 뛰어넘으면서 8만 달러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는 완연한 상승 사이클의 초입에 안착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이죠. 알트코인들의 순환 상승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63% 상승한 76,59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1.74% 상승한 2,950달러대, 솔라나가 0.44% 상승, BNB가 0.65% 하락, XRP가 1.14% 하락한 0.55달러대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에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8.6%, 이더리움 더미넌스가 13.8%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뉴욕 증시 또한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S&P 500의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6천선을 장중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 또한 사상 처음 4만 4천을 돌파하게 되었는데 이에 이 트럼프의 공약 중 하나였죠. 취임 첫날 SEC 위원장 갠슬러를 경질시키겠다라는 공약에 크립토 투자자들은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소식이 나왔는데 이 미국의 증권협회 ASA에서 갠슬러를 향해 즉각적인 사임을 촉구하게 된 것이죠. 이 미국 증권협회의 회장의 경우는 이번 요구가 최근의 선거 결과가 반영한 것이라며 이 미국 규제 환경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이를 보았을 때 이 게리 갠슬러의 경우는 크립토 마켓뿐만 아니라 증권협회로부터 또한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 폭스 비즈니스의 기자 엘리노어 테렛의 경우는 본인의 엑스닷컴을 통해 미국의 노동 가정, 은퇴자, 소기업을 포함한 사회의 중요한 계층이 SEC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갠슬러 의장의 사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이 갠슬러 의장이 재임 동안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ESG 기준, 이 사모펀드 등에서 엄격한 규제 정책을 펼친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장하고 시장 효율성을 저해하며 일부 투자자 보호를 악화시켰다라는 여론이 상당한 것입니다. 이 암호화폐에만 규제 철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혁신을 가로막는 데 주범이었던 것이죠. 현재 갠슬러 사임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달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래 갠슬러의 임기는 2026년까지이지만 집권당이 바뀌면서 조기 사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일들이 본인들에게 모두 돌아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갠슬러 관련 소식과 더불어 펀드 스트레스의 탐리의 경우는 연내 즉 다음 달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최고 15만 달러까지도 다음 달 안에 도달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탐리는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재무적 준비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국가 재정 적자까지 상쇄할 수 있다라는 견해까지 내비치게 된 것이죠. 최근 미국의 상원 의원이죠. 신샬 루미스 의원의 경우는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활용해 총 공급량의 5%를 비축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의장 마이클 세일러 등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이 현재는 여러 입법적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의 당선으로 곧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바네크사의 CEO 얀 바네크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30만 달러 하나 약 4억 2천만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얀 바네크의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고 언급을 한 것인데 이 바네크의 경우는 내가 본 가정인 비트코인이 전 세계 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 경우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30만 달러에 이를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바네크는 이러한 가치평가의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합리적인 기준이다 라고 언급하게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에 대거 몰리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되었죠. 실제로 이 트럼프 당선 이후 블랙록의 현물 ETF로 10억 달러의 거래액을 달성을 했고 어제는 무려 14억 달러 하나 약 1조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순유입되게 됩니다. 이 미국에 상장된 현물 ETF의 경우는 올해에만 255억 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이게 되는데 현재
금과 비트코인 ETF를 동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1월 승인된 현물 ETF로 인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대폭 증가함으로써 이번 상승장에 엄청난 자금 유입세를 추가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분석 측면 가격 발견 모드로 진입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다음 저항선이 9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관련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현재 가격 발견 모드 진입했다. 다음 저항선은 90K 9만 달러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가격 발견 모드에 진입을 했고 다음 저항선은 9만 달러다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격 발견 모드는 자산 가격이 새로운 고점을 기록하거나 기존 가격 범위를 벗어날 때 적절한 가치를 찾아가는 탐색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기술적 분석에서 저항선을 파악하는 직접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가격 차트를 통한 추세선 확인이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2021년 4월 고점인 64,898달러와 같은 해 이제 11월 고점 69,000달러를 연결 뒤 이제 확장하면 9만 달러 부근에 저항선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고 언급을 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7만 달러 돌파는 오랜 기간 이어진 다지기 패턴의 해소를 의미하며 2023년 10월의 저점에서 시작된 강세장이 재개됐음을 보여준다. 모멘텀 강화를 암시하면서 비트코인이 조만간 9만 달러 저항선을 시험할 가능성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9만 달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약 현재 가격 대비 한 14% 정도만 상승하면은 도달하는 금액대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는 알트코인 메이저 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킬러라고 불리우는 이 솔라나에 대한 관심 또한 급증을 하고 있는데 올해 최대 800달러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이더리움 킬러 솔라나 5개월 최고치 경신 상승 랠리 800달러까지 이어질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우는 솔라나 가격이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201달러를 기록 중인데 현재는 200달러가 다소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198달러, 199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제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솔라나의 이러한 상승세가 장기적으로 800달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솔라나는 2023년에 25달러에서 260달러로 급등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125달러에서 최대 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코인게이프의 경우는 MACD 지표는 양의 영역으로 전환이 되며 솔라나의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가능성 암시하고 있다. 특히 MACD 라인이 신호선을 상향 돌파하여 추가 상승을 예고하는 신호를 보이고 있고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 증가가 투자자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게 됩니다. 네, 이와 더불어 이제 중국이 지방 정부의 부채를 해결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약 6조 위안 그러니까 8,400억 달러에 달하는 미친 대규모 부채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국이 얼마나 무모한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돈을 무조건적으로 찍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죠. 이 돈이라는 종이를 찍어내면 빚이 해결되고 모두가 윤택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돈을 벌어야 할까요? 이 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장 한국만 봐도 기업과 가게 심지어 정부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현금을 찍어내는데 제한을 둡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화폐 가치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당장 화폐를 무한대로 찍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이고 달러나 위안화 같은 파워 있는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한국에서 엄청나게 뛸 겁니다. 그러면 이 한국 경제가 망가지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될 텐데요. 그런 국가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나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을 보면 국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들려오는 국제 뉴스를 보면 중국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민들의 당에 대한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지도부는 이를 지켜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중국은 결국 6조 위안 하나로는 1,900
30조 원에 달하는 미친 돈을 찍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감안하면 이 정도는 찍어내야 경제가 그나마 살아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중국의 공무원들에 따르면 2028년까지 숨겨진 부채가 85%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미 연준이 팬데믹으로 금리를 올릴 때도 중국은 시장에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시장을 회복시키기에 역부족이었죠. 2023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헝다 사태를 생각해 보죠. 결국 중국은 헝다를 공식적으로 살리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헝다가 망했나요? 아닙니다. 이 암묵적으로 지금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막으려는 거죠. 이 정도로 지금 중국은 경제 회복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어제 오늘의 사건으로 만들어진 대응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중국이 자국 화폐의 가치 하락을 감수하면서까지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지금의 상황을 자초한 부동산까지 부양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과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려는 걸까요? 이 달러나 금 같은 자산을 더 많이 비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겁니다. 하지만 위안화 가치 하락을 커버할 만큼 빠른 속도로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을 비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해질 겁니다. 저는 그런 자산이 사실상 비트코인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은 많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의 주식을 무작정 가지고 있는 것도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어떤 규제도 없는 비트코인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 트럼프는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죠. 그렇다면 중국 역시 여기에 발맞춰서 비트코인을 보유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얼마나 될까요? 2,100만 개로 발행되기로 되어 있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110만 개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상 못 움직이는 비트코인들도 많죠. 로스트 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희소한 자원에 많은 수요가 붙으면 그 자원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의 최종 발행량을 2,100만 개로 정해 놓았다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빨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개인은 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는 것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이제 포인트가 별로 변동이 없네요. 0포인트 아예 안 움직였습니다. 75포인트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제 제가 X에서 자주 나오는 뉴스를 받아보는 분 중에 이 마리오 나우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뉴스를 전해주는데 오늘 뉴스는 크립토에 관한 것이라 좀 인상적인데요. 이 비트코인 투자자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 마이클 세일러에 관한 이야기인데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향해 투자의 모비딕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비딕이라는 표현은 소셜 미디어 모비딕의 소설 모비딕에 나오는 거대한 고래를 말합니다. 이 추적하기 매우 어렵지만 가치 있는 목표를 표현한 거죠.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통적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보수적인 올드 머니들을 끌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 전까지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모두가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근본 없는 자산이라는 것이었죠. 사실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도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향해 21세기 튤립 버블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으로 더 이상 제도권에서 비트코인을 무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특히나 블랙록의 진입이 정말 큰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 6월 갑작스럽게 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SEC가 시총 상위권 코인 프로젝트들과 거래소들의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걸었던 거죠. 그때 블랙록에서 기습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블랙록이 참전한다라고 하니까 비트코인이 뭔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거죠. 저는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끝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블랙록은 SEC를 움직여서라도 원하는 곳을 얻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 비트코인을 단순히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관에서도 많지 않습니다. 투자 시장 리뷰를 들을 때도 비트코인은 반드시 다뤄지는 일종의 섹터, 중요한 섹터가 됐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도 포함이 되는 투자 자산이 되었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더 큰 지위를 얻게 된 거죠.
사실 미국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간 골칫덩이 정도였습니다. FBI에서 주시하고 있는 탈세의 온상, 범죄자들의 돈, 실크로드의 그 비트코인 딱 그 정도였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미국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산으로 포함을 시켰다라는 건데 비트코인이라는 누가 만든지도 알 수 없는 데이터 조각이 이렇게 된 데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런 사건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이 정도 지위를 가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아마도 발행인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묘연의 사람이 만들고 사라져 버렸고 이 생태계는 채굴자들과 참여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올해는 미국이 비트코인을 명확하게 받아들이게 된 해로 기록될 겁니다.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였으니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을 경멸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애플의 제1대 주주인 버크셔가 불과 2000년 초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에 투자하지 않았던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산업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총은 버크셔의 시총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모두가 반드시 가지기 원하는 투자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